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이야기. 태국 장애청년의 상상 놀이터. 같이 짓고 같이 놀기. 김민수 선교사.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뚝딱뚝딱. 오늘도 꿈을 일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국 미랄복지선교관은 한국미랄선교단 설립 40주년 1979년부터 2019년에 감사하며 태국 지부 큰빛 복지선교센터에 짓는 샬롬의 보금자리입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인 2021년 5월 5일에 착공했습니다. 시작하는 날이 그래서인지 선교관을 향한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태국 발달장애 청년의 상상 놀이터입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길이 없어 걷지 못하는 이들이 신명나게 놀고 어울리는 놀이터를 꿈꿉니다. 한국에도 상상 놀이터라 이름 지은 곳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창의 있게 놀기를 바라는 엉뚱한 어른들의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른들이 엉뚱하게 망가져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미랄 복지 선교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즐거이 어울리는 놀이터여야 합니다. 많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많이 놀아야 한다. 고트프리트 벤. 놀이는 우리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배움의 방식이다. 다이앤 에커먼. 놀이는 사람의 생애를 결정짓는 작은 나무다. 프레벨. 인생은 놀이공원이야. 해볼 건 다 해보고 나가야지 본전을 건지는 거야. 김현수. 놀이는 아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의 숨쉴 겨를이기에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겪는 슬픔 중 하나는 함께 놀 기회, 시간, 공간,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놀지 못하니 몸과 마음이 근질근질하고 함께함의 즐거움을 잊어갑니다. 누구와 노느냐가 어떻게 노느냐를 정합니다. 태국 특수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 청년은 이곳에서 누구와 어떻게 놀 수 있을까요? 큰복터가 유쾌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홀로 머리를 싸매기보단 같이 맞대고 싶습니다. 큰복터가 같이 놀고 싶은 이들은 피사룰록 지역교회, 청소년과 청년 봉사단체, 특수학교 장애 학생과 교사, 장애 가족과 이웃입니다. 미랄복지선교관 1층에는 카페, 사무실, 직업재활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주간 보호실과 운동재활실이 있습니다. 에너지 재생을 위해 태양광 패널도 설치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밝은 공간이길 바라며 창을 크게 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편안하게 할 참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이 거의 없는 태국에 하나님의 선물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큰복터는 미랄복지선교관을 중심으로 2기 팀사역을 시작합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가장 못하는 것이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주도하는 사역을 벗어날 참입니다. 장애인 선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6월에 한국인 형제 1명이 같이 놀러 옵니다. 5월에 3명의 태국인 사회복지사가 같이 놀러 옵니다. 피사 룰록 라차파 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했고 직원이자 동역자로 함께합니다. 큰복터에서 한 학기 실습하며 함께할 기회를 살폈습니다. 뜻과 마음이 맞아 같이 걷기로 했습니다. 5년 전에 사회복지학과가 생겼으니 2회 졸업생입니다. 태국은 사회복지기관이 부족해 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발달장애 청년 덕분에 생긴 큰복터,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싶은 유쾌한 일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랄복지선교관은 올해 어린이날쯤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느라 늦어졌습니다. 시간과 재정에 손해만 봤다 싶었는데 다시 점검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모에 감독자라고 적은 젊은 소장과 함께 화장실 타일, 전원 스위치까지 고릅니다. 직영하듯 전반을 살피기에 더 애착이 갑니다. 늦어도 8월쯤 인테리어까지 마치고 시작합니다. 고마운 이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만큼 지었습니다. 현재 카페, 사무실, 직업재활실, 주간보호실, 운동재활실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꿈틀거리는 상상 놀이터가 되도록 여전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백신만 맞으면 격리하지 않고 태국을 오갈 수 있습니다. 태국의 장애 청년과 여러분이 즐거이 어울릴 날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미랄 파송 선교사, 태국. 망고나무 있는 곳으로 이사하기. 최승미 선교사,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 작년 3월 한국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멀리 이사했습니다. 격리하며 쓸 유하, 미나 기저귀 2박스, 유모차 2대, 커다란 트렁크 4개를 싣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렸을 때 났던 냄새와 더위가 생생합니다. 1년이 지난 4월, 다시 멀리 이사합니다. 치앙마이에서 알고 지낸 태국인 이웃에게 피사눌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라며 말합니다. 태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왜 가요? 시원한 치앙마이가 더 좋아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피사눌록은 왜 그렇게 더울까요? 남편 빼고 세 여자는 더위가 너무 힘든데. 아이들은 잠깐 다닌 유치원을 마무리하고 집에 있습니다. 남편은 피사눌록 큰 복터 안에 있는 주거 공간을 고치러 갔습니다. 수도꼭지, 문고리, 세면대까지 차에 가득 싣고 떠났습니다. 마침 집 거실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아이들과 24시간 깊은 전우애를 느껴보고 다짐했지만 전우가 아니라 적이 되어 전쟁을 치릅니다. 양쪽 모두 지쳐갈 즈음 피사눌록으로 갔던 남편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집 공사는 계획과 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비자도 연장해야 해서 그날부터 이삿짐을 정리합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내가 넣은 짐이 또 밖으로 나와 있지? 범인은 하하자매. 왜 자기 짐을 박스에 넣냐며 꺼내놓고 쓰레기통에 버린 잡동사니는 자기 보물이라고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작전을 바꿔 아이들이 자는 틈을 타 박스에 아무렇게나 짐을 마구 쌌습니다. 어찌어찌 이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고칠 게 워낙 많아 예상 날짜가 지나도록 집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큰 복터에 두고 시내 호텔에 왔습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이 생각나는 방 1칸짜리 작은 숙소에서 아이들과 망고나무 있는 집에 들어갈 날짜를 셉니다. 왜 우리는 집이 없어? 집에 가고 싶어. 치앙마이로 돌아갈래. 갑자기 집이 사라진 아이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망고나무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끝나지 않은 공사 덕분에 첫날은 문을 열어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이후에도 화장실은 5일이나 쓰지 못하고 아이들은 싱크대에서 세수를 합니다. 수북이 쌓인 빨래를 손으로 비벼 빱니다.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대충 먹고 대충 잤습니다. 아직도 덜 끝났지만 그래도 새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망고나무가 있는 집이라며 망고나무를 놀이터 삼아 놉니다. 이제 짐을 정리하며 네 식구 모두 낯선 땅에 적응할 차례입니다. 금방은 아니겠지만 치앙마이에서처럼 또 적응하겠지요. 이사간 자리 안영선. 옥상의 동그라미. 화분들이 살다가 이사간 자리. 큰 화분은 큰 동그라미. 작은 화분은 작은 동그라미. 몸에 꼭 맞게 집 지어 살다 이사간 자리. 새 집에서도
꼭 맞게 집 짓고 꽃 피우며 살겠지. 치앙마이에서 1년간 아주 작은 동그라미 하나만큼의 자리를 남기고 왔습니다. 이제 망고나무 자라는 곳에서 우리 가족도 장애 청년과 더불어 꽃 피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부 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우수상. 죽음의 문턱에서 싹튼 한 알의 미랄. 류재성.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나는 친구들과 뛰노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 책도 열심히 읽는 개구쟁이 소년이었다. 운동도 잘하고 성적도 좋다고 선생님들께 칭찬을 듣다 보니 학교 가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선천성 녹내장으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에 먹은 것을 다 토했는데 그 후부터 온 세상이 뿌옇게 보였다. 그날 이후로 눈이 빠른 속도로 나빠졌다. 하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것이 싫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을 혼자서만 삭히며 불안한 나날을 이어갔다. 학교에서는 칠판 글씨 반쪽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앞에 나가 필기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 견디다 못해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 뒤에서 정중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좋아하던 배드민턴도 셔틀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치기 힘들었다. 장기를 두다가 눈앞에 있는 장기알도 찾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를 아버지께서 직접 보시고는 나를 동네 안과로 데려가셨다. 하지만 동네 안과에서는 더 이상 방도가 없자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큰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했으나 이미 시기가 늦어져 별 차도가 없었다. 약시 상태에서 시각장애 특수학교로 전학을 했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미약하지만 시력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밤늦게 스탠드를 켜고 공부를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실명을 해버렸다.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처음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했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느님께 소리쳤다. 하느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걸까? 몇 날 며칠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만 했다. 그러나 평생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느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이후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해나갔다.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일단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급선무였다. 점자도 느리고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겪는 생활들이 어렵게 느껴졌다.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애썼다. 실명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 입시의 관문을 넘는 것은 특히 힘들었다. 하루에 10시간씩 점자를 익히며 입시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특수교육과에 입학하였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막상 동양적 물리치료,医療 전공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전문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니 실력의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기치료도 배우러 다니고 아는 의대생들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며 책과 자료를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고민의 나날을 거치며 환자의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학위에 도전했고 과정을 무사히 마쳐 상담심리학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에는 육체적 치료를 공부하기 위해서 경기대학교 대체의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이어서 같은 대학교 대체의학 박사학위도 받게 되었다.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암, 고혈압, 당뇨, 각종 통증 등 난치병에 대해 보완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의료수기 전문가로서 마음과 육체를 균형적으로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대체의학은 가장 연구하기 적합한 분야였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으로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직장을 다니면서 박사 논문을 쓴다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점자 교재도 거의 없고 실험도 힘들었으며 논문 찾는 것도 불편했다.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수백 편의 논문을 읽어야 하는데 주로 PDF 형태의 전자 파일로 되어 있어 문서를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많은 논문을 어떻게 다 읽지? 게다가 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어 통계를 다시 돌려야 할 때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굳이 이런 고생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들곤 했다. 그러다 보니 박사 논문을 여러 번 고쳐 쓰느라고 5년 반 만에 드디어 졸업을 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여서일까? 안마수기에 관한 대체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정말 뿌듯하고 영광스러웠다.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완전히 통합치료하고자 공부하는 데만 무려 10여 년이 걸렸지만 이는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박사학위를 받던 날 나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의료 및 심리 전문가이자 대체의학 박사로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효과적이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후 의료 분야 중 안마수기, 침구와 대체의학의 주요 치료법인 두개 청골요법을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50견 요통, 고혈압, 안압 등의 분야에서는 특히 뛰어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여름,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다가 죽을 뻔했던 경험을 했다. 당시 좀 피곤한 상태에서 몸을 전반적으로 호전시키려고 치료를 하다가 발에 염증이 생긴 것이었다. 하필 바쁜 일이 계속 겹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결국 하루는 학교에서 보건실에 들렀는데 보건 선생님이 내 발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셨고 마침 혈당 수치도 30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갑자기 응급차를 부르고 난리가 났다. 응급차가 와서 간호사가 열 체크를 했는데 37도가 넘어 코로나 음성 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급히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다음 날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를 불렀다. 대학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피고름을 빼야 하는데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으면 발을 자를 수도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발을 자르지 않으면 균이 온몸으로 퍼져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 다른 곳을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고 병원을 뛰쳐나왔고 당뇨발 전문 병원을 갔다. 거기에서는 걷게 해줄 수는 있으나 인대를 잘라서 고정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입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합병원을 갔다. 그러나 그 병원 역시 발의 절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이야기를 했다. 모두 당뇨발에 관한 처방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가족들은 수술하지 않고 있는 나를 설득하기 위해 모였다. 의사인 재수 씨는 감염이 심해지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고 걱정하며 병원 입원을 돕겠다고 했고 같이 온 중학생 여자 조카도 울면서 병원에 가자고 애원했다. 누나와 남동생은
직장에 연가를 내고 와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께서는 내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건 일반적인 당뇨발이 아닌데. 당시 당 수치가 높긴 했지만 응급으로 온 것이어서 서서히 진행되는 당뇨발과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겉으로 보이는 상처에 비중을 두며 일반적인 당뇨발로 여기고 그와 관련된 진단을 내렸다. 이대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면 후유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다시 나에게 찾아온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나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했다. 내가 연구하던 새로운 치료법으로 발을 고쳐보기로 결심을 했다. 나는 대체의학 박사이자 30여 년 경력의醫療 전문가로서医療와 대체의학을 접목시켜서 치료한다면 꼭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누나는 너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울먹였고 어머니는 미친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치셨다. 그래도 한번 나를 믿어보라고 하며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물리쳤다. 우선 감염이 진행되지 않게 항생제와 당뇨약을 복용하며 소독과 드레싱을 철저하게 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늘 신경 쓰면서 경락의 흐름을 좋게 하는 이료술과 2개 천골요법을 시행했다. 몸이 허약해지지 않도록 영양적으로도 신경을 썼다. 그야말로 기존 의학과 대체의학,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조화시키는 치료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그 결과 현재 염증은 가라앉았고 걷는데 무리가 없으며 뛰어다닐 정도로 회복되었다. 현대의학의 기본을 지키면서 나의 새로운 치료법을 시행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걷는 모습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며 믿을 수 없다고들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적의 치료법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해보라고 한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며 나의 치료법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였다. 앞으로 이 미랄이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나무로 거듭나 아픔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열매를 주도록 나는 오늘도 걸음과 햇빛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2022년 5월) 미랄의 기도. 대한민국 1. 남북 간 계속되는 갈등으로 대치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코로나로 주춤했던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귀한 은혜가 한국 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한국 미랄 선교단 1. 미랄 화요 모임을 계속 유튜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랄 단원뿐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영상이 전해져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하여 이미 복된 자로서 삶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코로나 이후 미랄 사역이 더 활발해지고 왕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미랄 가족들이 편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허락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방, 태국. 미랄 복지선교관을 중심으로 2기 팀 사역을 시작하는데 연합과 섬김을 이룰 팀, 태국인, 한국인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국. 공동체 아이들 중 고3 수험생이 있는데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진행 중인 성경 공부와 장애 관련 학교 시설 지원 활동에 지혜를 주시고
신규 매입한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온라인으로 가스펠을 가르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가스펠을 배우는 일본 젊은이들과의 교제가 전도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K국. 현지 교회 장애인 사역자들과 이들을 통해 섬기는 장애인 가정의 구원이 이르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원. 김근원. 편도서남 암세포가 줄어들어 통증이 덜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윤혜원. 경직으로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경직이 사라지고 몸이 유연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훈희. 어머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잘 못할 정도로 몸이 쇠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기력을 회복하게 기도해 주세요. 박웅광.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체력이 잘 받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용기. 방광 쪽 문제로 통증이 심한데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온라인 화요 모임 화요일 저녁 7시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부활절을 맞이해 미랄 단원들에게 계랑과 샬롬 십자가를 신방하며 나눴습니다. 3. 서울 지구촌 교회에서 한국 미랄 선교단 사역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4. 소리보기 사역을 4월 20일 삼선동 본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5. 94차 정기 이사회가 4월 13일 수요일에 한국 미랄 선교단 수서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 94차 정기 이사회에서 15년 근속패를 김윤정 간사, 10년 근속패를 장현민 간사, 문병욱 간사에게 수여했습니다. 사진 설명. 김윤정, 문병욱, 장영민 간사. 7. 출판부 미랄에서 농맹인을 위한 촉신호 매뉴얼,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을 출판하였습니다. 8. 소리보기 스튜디오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조명 공사를 EL라이트의 기술 지원과 후원으로 진행했습니다. 9. 미랄 복지재단 소속 브릿지온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미디어와 연주로 지원했습니다. 한국 미랄 연합회. 1.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돕기 성금 600만 원을 미랄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2. 울진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울진 기독교 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3. 한국 미랄 연합회 정기 이사회에서 30년 근속패를 여광조 목사 대전 미랄 선교단 단장에게 수여했습니다. 사진 설명. 왼쪽부터 한국 미랄 연합회 이사장 조봉희 목사, 대전 미랄 선교단 단장 여광조 목사, 한국 미랄 연합회 의장 한덕진 목사. 정정보도. 2022년 4월 후 미랄 뉴스 정정합니다. 여주 미랄 선교단. 4월 18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봄 캠프를 합니다를 5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봄 캠프를 합니다로 정정합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미랄 선교 사역에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의 예상을 넘어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미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월 1만 원을 꾸준히 후원하실 300명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문의 02-3411-6896. 가야 할 곳을 제때 가지 못하는 우리. 복지 콜택시 6시간 동안 기다려 보셨어요? 사진 설명. 열차에 올라탄 전 장현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대책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국민일보. 3호선 지하철이 또 지연됐다. 전화로 보도자료를 요청하고 여러 자료를 다운받고 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려니 하고 9시가 넘으니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출근하고 사무실에서 본 포털 사이트의 사진은 외면할 수 없어서 끄적인다. 행동하지 못하는 자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성의 없는 태도, 순환선인 2호선은 후폭풍이 두려워 3호선, 4호선에서만 시위한다는 당대표의 교만한 말에 멈췄던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누구나 신체가 불편한 때가 온다. 이 일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남의 일이 아니다. 모두의 일이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일찍 나와도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워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요. 한 번은 휠체어 타신 분을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버스 회사에 전화해 리프트를 이용하니 도보에 가까이 버스를 정차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도 버스는 도보에서 멀리 주차해 리프트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앞뒤 차들을 조율해 다시 버스를 대야 했고 지연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민들의 시선은 아무 잘못이 없는 장애인에게 쏠렸습니다. 저 장애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늦게 탄다는 원망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콜택시 배차를 신청하면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기다리는 것도 예산일입니다. 얼마 전엔 고향인 김해에 갔는데 주소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김해 장애인 콜택시를 못 탄다고 하더군요. 지역에 따라서 병원 갈 때 정도만 탈 수 있고 일상에서는 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장애인 콜택시를 대안이라고 제시하기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이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복지콜이 따로 있다. 최근에는 일반 택시 콜 서비스인 나비콜, 엔콜, 마카롱과 서울시가 계약을 맺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도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복지콜 배차를 무려 6시간이나 기다려본 경험도 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기사들이 콜을 잡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다 복지콜 기사님들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일반 콜택시 기사님들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최근엔 목적지를 제대로 말씀드렸는데도 2km가 넘는 곳에 내려주고 확인도 없이 가버린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가 어떻게 목적지에 가야 할지 순간 막막했습니다. 이글 발행부터 2022년 4월 20일 아이곤 뉴스 한형구 기자가 한국 미랄선교단 간사들과 인터뷰한 기사를 발췌해 게재했음을 밝힙니다. 뒷표지 이야기.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농맹인,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촉신호 교육 책자. 농맹인, 통역사, 손세우미들이 연구개발하고 한국미랄선교단이 제작해 참여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랄출판.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는 저자인 토마스 S. 스프레들리가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린이라는 딸을 양육하며 겪는 희노애락의 실제 경험 이야기다. 아이를 갖고 풍진에 걸려 불안해하는 임신기에서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딸 린이 수와 언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자녀를 사랑으로 지지하며 온갖 방법의 교육과 훈련을 줄기차게 시키는 스프레들리 부부를 통해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네이버 한밀 플러스, 뉴, 샬롬 가시목 십자가, 천연 무늬목, 샤펠 체리, 만원, 10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 구입 문의 02-3411-6898, 이메일
hanmilplus@naver.com,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닷컴, 한밀플러스,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 출판사에서 장애인 선교 사역과 장애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밀플러스를 열었습니다. 미랄 출판사의 서적과 기독교 용품 및 생활용품, 그리고 평안 미랄복지재단에서 생산하는 원두 커피 등을 취급합니다. 이제 물품 구입을 통해 후원해 주세요.